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어르신들께 정말 꼭 필요한 연금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은퇴하고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일하면 연금이 반토막 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그냥 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세요. 하지만 내년부터 이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이 수백만 원, 아니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챕터 1, 충격적인 첫 소식. 김영호 어르신 사례. 부산에 사시는 67세 김영호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35년 동안 회사에서 근무하시면서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셨어요. 은퇴 후엔 매달 86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은퇴해보니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부인 병원비, 손자 용돈, 관리비까지 합치니 생활비가 모자랐던 거예요. 결국 마트 계산대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월 320만 원을 벌게 됐죠. 그런데 몇 달 후 날아온 국민연금공단의 통지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득이 있으므로 연금 50% 감액, 받던 86만 원이 43만 원으로 반토막 난 겁니다. 김 어르신은 억울하셨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평생 꼬박꼬박 냈는데 일 좀 한다고 왜 벌을 주는 거지? 여러분도 공감되시죠? 이게 바로 지금 수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계신 현실입니다. 챕터 2, 왜 연금이 깎일까? 그럼 도대체 왜 연금이 깎이는 걸까요? 현재 제도는 월 339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초과분에 대해서 연금이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월 320만 원 버신다면 기준 339만 원보다 적으니 전혀 감액되지 않습니다. 월 400만 원 버신다면 339만 원을 초과한 61만 원에 대해서만 일부 감액이 들어갑니다. 월 500만 원 버신다면 초과분 161만 원만 반영돼 연금이 줄어듭니다. 즉, 연금이 싹둑 잘려나가는 게 아니라 초과분만큼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활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데 339만 원이란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아르바이트만 해도 월 300만 원 훌쩍 넘는 경우가 많거든요. 챕터 3, 내년부터 달라지는 기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내년, 그러니까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월 509만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다시 말해, 내년부터는 월 500만 원까지는 소득이 있어도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영호 어르신 같은 경우를 다시 계산해 볼까요? 현재는 월 320만 원 소득연금 절반 감액, 내년부터는 월 320만 원 소득연금 전액 수령.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연금을 깎이지 않고 당당히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제는 일하면 손해다라는 말이 사라질 수 있겠죠. 챕터 4,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 국민연금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기초연금도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씩 깎여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이 월 33만 4천 원이라면 혼자 받을 땐 그대로 33만 4천 원, 부부가 함께 받을 땐 각자 26만 7,200원씩, 합계 53만 4,400원, 즉 부부라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감액률이 점점 줄어듭니다. 2027년부터는 15%만, 2030년부터는 10%만 감액됩니다. 다시 계산해 보면요. 2027년엔 부부 합계 56만 7,800원, 2030년엔 부부 합계 60만 1,200원, 부부가 매달 6, 7만 원 더 받게 되는 거죠. 1년이면 80만 원 차이, 10년이면 800만 원 차이입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챕터 5 수천만 원 차이가 나는 이유. 여러분,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감이 오시나요? 가령 지금 70세 어르신이 앞으로 1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해봅시다.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매달 43만 원 감액 10년간 약 5천만 원 손실, 제도 바뀐 뒤엔 그대로 수령 5천만 원 추가 수익.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정보를 알고 계신 것만으로도 앞으로 수천만 원의 손해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겁니다. 챕터 6 첫 번째 오해. 일하면 연금 다 날아간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일하면 연금 다 없어져. 차라리 쉬는 게 낫지. 그런데 이건 큰 오해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도 월 339만 원까지는 연금이 전혀 감액되지 않습니다. 즉, 월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버셔도 연금은 온전히 다 받으십니다.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509만 원으로 더 올라가니까 더더욱 안전해지는 거예요. 챕터 7 두 번째 오해. 조금만 넘으면 싹둑 잘린다. 어르신들 중에 339만 원 조금만 넘으면 연금이 다 잘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예를 들어 400만 원 버신다면 339만 원을 초과한 61만 원에 대해서만 감액이 들어갑니다. 즉, 연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일부만 줄어드는 구조예요. 내년부터는 월 509만 원까지 괜찮으니 웬만한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소득은 안전하게 다 챙기실 수 있습니다. 챕터 8 세 번째 오해. 그럼 은퇴 후 아예 일하지 말라는 뜻? 또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결국 나라에서 은퇴자는 일하지 말라는 거네.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이 제도는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은 은퇴 후 쉬고 계시는데 다른 분은 사업으로 월 1천만 원 이상 버신다면 똑같이 연금을 주는 게 맞느냐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생활비 때문에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개편이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생계형 노동으로 버시는 월 300에서 400만 원대 수입에는 불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챕터 9 네 번째 오해. 제도는 너무 복잡해서 몰라도 된다. 어차피 어렵고 복잡하니 신경 끄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아닙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현재는 월 339만 원까지 안전, 내년부터는 월 509만 원까지 안전이 두 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기준 이하에서는 연금 감액이 전혀 없고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조정이 들어갑니다. 챕터 10 다섯 번째 오해. 나이 많으면 상관없다. 나는 이미 70대인데 나랑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반대예요. 연세가 많으실수록 이 혜택을 더 오래, 더 많이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10년 동안 매달 40만 원씩 더 받는다면 총 4,800만 원 차이입니다. 70대든 80대든 절대 포기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챕터 11 통계로 보는 현실. 작년 한 해만 해도 연금이 깎인 분들이 전국적으로 13만 7천 명이나 됩니다. 총 삭감된 연금액은 2,400억 원, 1인당 평균 175만 원 정도를 덜 받으신 거예요.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어르신들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는 겁니다. 억울해서 일을 그만둔 분들도 있고 일부러 소득을 줄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였죠. 챕터 12 단계별 실천 소득 파악하기. 첫 번째로 하실 일은 내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는 겁니다. 아르바이트 급여, 임대료, 사업소득, 이자소득까지 다 합쳐야 해요. 예를 들어 마트에서 월 280만 원, 임대소득 80만 원을 받는다면 총 360만 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조금 감액이 있지만 내년부턴 전혀 안 깎입니다. 이렇게 미리 계산해 두시면 안심이 되시죠. 챕터 13 단계별 실천 국민연금 상담. 두 번째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겁니다.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55번이에요. 내년부터 소득 기준이 바뀐다는데 제 소득이 월 얼마인데 연금이 얼마나 조정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온라인 계산기도 있지만 전화 상담이 훨씬 정확합니다. 챕터 14 단계별 실천 주민센터 확인. 세 번째는 주민센터입니다. 특히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꼭 가셔야 해요. 앞으로 부부 감액 제도가 줄어든다는데 우리 부부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정리해 두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챕터 15 단계별 실천 소득 조절 전략. 네 번째는 소득 조절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월 600만 원을 벌고 계신다면 509만 원까지만 유지되도록 조금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거나 사업 소득을 가족에게 일부 이전하는 방식 등이 있죠. 물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셔야 하고 세무사 상담을 거치시면 더 안전합니다. 챕터 16 단계별 실천 가족과 공유하기. 다섯 번째는 가족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자녀분들이 아버지, 일하면 연금 다 깎인다니까 그냥 쉬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사실이 아니죠. 가족 단톡방에 영상을 공유하시고 함께 대화 나눠보세요. 부모님의 연금은 가족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챕터 17 단계별 실천 정기 확인. 여섯 번째는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국민연금은 6개월마다 소득을 재심사합니다. 소득이 바뀌면 바로 신고하셔야 해요.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1에서 2월쯤은 꼭 확인하세요. 제도가 또 바뀔 수도 있고 본인 상황도 변할 수 있습니다. 챕터 18 정부 발표와 예산.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5년간 총 5,3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르신 한 분당 연평균 약 130만 원 정도 더 받게 되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단순히 말뿐인 제도 변경이 아니라 실제 예산이 반영된 큰 변화라는 겁니다. 챕터 19 변화 일정 정리.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소득 기준 상향 2025년 1월부터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 2027년 1월부터 최종 10% 감액 2030년 1월부터 이 일정만 잘 기억하셔도 큰 그림이 잡히실 겁니다. 챕터 20 마무리와 당부.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당당하게 일하시고 당당하게 연금도 받으셔야 합니다. 더 이상 일하면 손해다라는 말은 옛말이 됩니다. 이 영상을 혼자만 보시지 말고 경로당에서, 교회에서, 아파트 이웃분들께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다른 분들에게는 수천만 원의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꾹.